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16년에 모이드벨 블로그에서 이제 나온 건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군요. 파이썬이 단연코 1등입니다. 두 번째가 자바고, 세 번째가 C++, 네 번째가 C#, 다섯 번째가 C, 여섯 번째가 되죠,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그렇죠? 루비, PHP 이런 순서로 쭉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파이썬이 현재까지는 가장 사용자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이썬의 특징을 좀 정리해 놨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몰라도 되는데 기사 시험 볼 때 이런 것들이 나와. 짜증나, 그쵸? 아이, 타입을 검사하는 동적 타이핑 번역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코딩해서 소스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기사 시험에 실행시간 데이터 타입을 검사하는 동적 타이핑 번역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입니까? 1번 C, 2번 파이썬, 3번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객체 멤버에게 무제한 접근이 가능하다. 객체라고 하는 건 오브젝트라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객체에 무제한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듈, 클래스, 오브젝트 이런 것처럼 언어 요소가 내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것도 뭐 굉장히 부족한데,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리플렉션, 이게 좀 유연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술을 사용하고,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여 바이트 코드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 메모리를 해가지고 수행할 때 빠른 속도는 제가 볼 때 빠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빠른 게 아니라 이제 컴파일 타임을 뺐을 때 빠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 언어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골라가지고 C 같은 데서 이 파이썬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C나 C++ 같은 언어에 비해서 수행 속도는 느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하고 조금 서로 상반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그 컴파일러가 아니다 보니까 인터프리터다 보니까 이제 수행할 때 빠르다는 얘기죠. 이제 파이썬의 이제 단점인데,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하드웨어 제어 있죠. 그런 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처럼 이제 동적 타이핑을 하는 것들은요, 어드레스를 직접 접근하는 그런 그 하드웨어 쪽을 컨트롤하는 그런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는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기사 시험 볼 때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 동작하는 플랫폼, 우리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플랫폼은 뭐예요? 컴퓨터쟁이들이 얘기하는 플랫폼은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어느 운영체제에서 동작한다? 굉장히 플렉시블하죠. 윈도우에서도 동작하고, 윈도우도 윈도우뿐만 아니라 엔티 계열로 최신판은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제 맥킨토시용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파이썬이 맥킨토시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윈도우도 되고, 유닉스도 되고, 리눅스도 되고, 팜OS, 노키아도 되고, 다 됩니다. 어떤 운영체제든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어의 기능은 자신의 기능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기능만 제공하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문서화를 중시해가지고 언어의 기본 기능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반 노섬이라는 친구가 원래 이제 초보자용으로 설계되어 가지고 만들어서 누구나 이제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반 노섬이라는 친구가 이걸 만들 때 코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C하고 그 파이썬하고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설명을 하겠지만은 C 같은 경우는 6줄을 만들어야지만 뭔가 하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파이썬은요 한 줄만 딱 쳐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6줄 대 한 줄. 어떤 게 효율적인 코드겠어요. 그런 기능들을 기도 반노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어서 파이썬의 문법은 아까 말씀드린 코드 블록이죠. 들여쓰기를 이용하는 코드 블록. 그 다음에 다른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 중괄호가 아니라 블록 구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들여쓰기는 가독성이 높다. 딱 봐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여쓰기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C 같은 경우는 열고 닫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라인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드 블록 스타일은 라인을 넘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 이 컴퓨터는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제일 중요한 게 타입을 지정하는 거예요. 타입. 그래서 아마 타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2번 정도, 2주 정도 수업을 할 거예요. 기본형 데이터 타입과 집합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거는 4장, 5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요런 것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데이터 타입은 정수, 진수,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기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 리스트, 듀플, 딕셔너리 이런 것들을 집합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매트릭스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데이터 이렇게 매트릭스 구조. 그리고 이제 파이썬은 정말 좋은 게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줘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내장형의 이런 라이브러리를 다 제공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정규 표현식, 운영체제 시스템 호출, XML, HTTP, 메일, 데이터베이스 연결, GUI, HTML, 파이썬 코드, 분석 도구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라이브러리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HTML도 작성하고 홈페이지 같은 것도 파이썬으로 작성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한글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그렇죠? 한글을.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은 미국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한자 한글 같은 2바이트 문자는 지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유니코드 아시죠? 유니코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지원하는 코드 형식이죠. 그래서 파이썬 2.0부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언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지원해 줍니다. 한글도 포함돼서요. 파이썬의 활용 분야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대형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대기업, 야후, 구글, 언더스트리얼 이런 쪽, 미주 항공우주국, 해양대기청, 다음 카카오 이런 데서도 파이썬으로 굉장히 많이 앱을 구축을 해요. 파이썬으로 만든 거를 객체 지향으로 되기 때문에 C라든가 이런 데 자바에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 시험 볼 때 한번 또 특징에 대해서 하시면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파이썬과의 첫 만남 섹션 2 파이썬 프로그램의 설치 및 실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 섹션의 학습 목표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은 아까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죠.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파이썬을 다운받아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다운로드는 여러분들 여기 가시면 됩니다. python.org 밑에 다운로드스라고 하는데 가면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양을 좀 아셔야 돼요. 32비트용인지 64비트용인지 앱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는 어떻게 알아보면 돼요? 여러분들 윈도우하고 알파벳 E를 누르면요, 이렇게 탐색기가 뜹니다. 그럼 이 탐색기에서 쭉 내려가셔가지고 내 PC 있죠? 내 PC에서 오른 마우스 누른 다음에 속성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의 컴퓨터에 기본적인 사양이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스템의 종류 있죠? 시스템의 종류. 그래서 여기는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64비트 운영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64비트인 거고, 여기가 32비트로 돼 있으면 본인 컴퓨터는 32비트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를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이썬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나와요. 이걸 누르시면요, 이렇게 쭉 나오니까 여기서 32비트면은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되고, 64비트이면은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32비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 저는 폴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인스톨 하겠느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얘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얘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add python 3.9 to pass. 이건 뭐냐면요, 실제 파이썬이 설치된 폴더에서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어느 폴더든지 간에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패스를 추가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인스톨 나우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스톨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배터리 내장형이라 해가지고 그냥 바로 설치만 하게 되면은 모든 환경이 다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코딩만 할 수가 있어요. 자바라든가 C라든가 뭐 C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 세팅 작업을 다 해줘야 되는데, 클라우드 누르시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디 보면 알아요? 여기 보면 앱에 보면 나오겠죠. 그쵸? 슉 보면은 자, 파이썬 3.9 그쵸? 설치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 IDLE를 누르시면 돼요. IDLE를 누르시면은 실제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파이썬이 설치돼서 실행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최신 버전은 지금 이렇게 있어요. 파이썬 3.0 같은 경우는 3.10.2가 지금 최신 버전이고 3.11좀 이거 시험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험판도 여기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요건 최근 나온 거고 얘는 뭐다? 얘는 안정적으로 테스팅까지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받아보셔도 되고 나는 안정적인 게 좋다 그러면 요거 쓰시는 게 좋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3.9.10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다운받았어요? 3.9.10을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이어서 파이썬 전용 에디터인 파이참 설치 및 실행 섹션 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이참 에디터는 파이썬 전용 에디터입니다. 편집기죠. 우리 같이 그 컴퓨터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은 파이참보다는 VS 코드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파이썬만 하시는 분들은 이 파이참 에디터를 사용해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참 에디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이참 에디터는요, 자동 완성 기능도 있고 문법 체크 등도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더 재밌는 거는 그 웹 파이썬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이 프로페셔널이 있고 커뮤니티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페셔널은 유료예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무료 버전이니까 우리 같이 커뮤니티 버전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파이참 사이트에 여기 가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 커뮤니티 버전이 있는데 얘는 돈을 내야 돼요. 며칠간 쓰다가 돈을 내야 되고 얘는 오픈소스라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커뮤니티 눌러가지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참 2021 3.2 저장 누르시면은 마찬가지로 다운로드가 되죠. 파이참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넥스트 누르고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하고 얘입니다. 다 해주는 게 좋은 건데 이건 뭐예요? 이건 바로가기를 만들겠다는 거죠. 얘는 바로가기 만들겠다는 거. 이거는 파이참 폴더가 아니라 다른 폴더에 있는 소스들도 사용하겠다. 패스를 갖다가 다 쓰겠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뭐냐면요. 파이참에서 오른 마우스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폴더를 추가로 오픈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요. 파이참에서 .py로 그러니까 파이썬 확장자가 파이썬인 거 그런 파일들을 파이참에서 불러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하고 그냥 다 해주세요. 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넥스트 눌러가지고 인스톨 하게 되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다 설치가 되면은 피니시라고 눌러주면 됩니다. 파이썬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파이참이 괜찮고요. 우리
컴퓨터 시스템과 학생들처럼 C샵도 해야 되고 C도 해야 되고 C++도 해야 되고 파이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파이참보다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거 뭐 리부트 하겠느냐 나중에 하겠느냐 하시죠. 피니시 눌러주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끝나면서 숏컷이 생기는 거죠. 파이참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교재에 보시면 설치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운로드 누르시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하고 커뮤니티가 있는데 커뮤니티를 다운받아라. 그래서 폴더에 저장해 놔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하면 된다. 넥스트 누르고 넥스트 누르고 또 넥스트 누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다르네요. 그쵸? 이게 조금 다른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폴더 오픈 하겠느냐,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톨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인스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파이참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는 얘기죠. 파이참을 실행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이건 뭐냐면요, 나는 어두운 화면을 할 거냐 밝은 화면을 할 거냐 화면을,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하시면 되겠죠. 파이참이 실행될 때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뉴 프로젝트 누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파이참 에디터를 종료하는 방법인데, 파이참 에디터는 그냥 X 누르는 게 아니고요. 일단 프로젝트부터 먼저 종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일에 가서 여기 클로즈 프로젝트 한 다음에 이걸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종료를 하는 겁니다. 파이참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파이참을 누르고 누르면 컨펌 누르시고, 그쵸? 컨티뉴 누르면은 파이참 화면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프로젝트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그쵸? 그래서 뉴 프로젝트 누르면은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파이썬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에 넣고, 자, 여기서 로케이션 만들고 오케이, 그쵸? 여기서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은 만들어지겠죠.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파일에서 new 눌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파일 누르고 여기서 파이썬 파일 있죠? 파이썬 파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제 물어본다고요. 파일 이름을 정하라. 그러면 테스트 01 이렇게 해볼까요? 테스트 01 해서 치면요, 이렇게 테스트 01이라고 하는 파이썬 소스를 편집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가로 열고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헬로 월드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은 여기 런에 가가지고 런, 여기 테스트 01,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종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이 파일에 가서 프로젝트 클로즈 프로젝트를 먼저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를 누르면은 정상적으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주차 과제물 안내하겠습니다. 2주차 과제물은 여러분들 파이썬을 설치한 다음에 IDLE 프로그램 있죠? 여기
윈도우즈에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캡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참도 설치가 됐겠죠.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파이참 있잖아요. 요것도 캡처를 해서 요 두 개를 캡처를 하신 다음에 이 화면을 성명과학번 파이썬 2주차 과제물점 pdf jpg 아닙니다. jpg 아니고 png 아니고 pdf로 만들어 가지고 과제물 제목에 파이썬 2주차 과제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과제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과제물은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출석이 되는 거고, 목요일 이후에 제출하게 되면은 지각이 됩니다. 이 cyber.inatc.ac.kr에는 목요일 23시 59분까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일주일 정도 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은 과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 강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비대면 강의니까 일요일 날 강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시간을 정한 거니까는 그 마감 시간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차 강의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그 레벨 테스트를 잘 봤는데, 레벨 테스트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의 컴퓨터 교육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파이썬 강의 처음 들어갔는데, 그 앞에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주로 한 거는 뭐예요? 파이썬 설치한 거. 또 하나 뭐죠? 파이참 설치한 거 있죠? 여러분들 요거만 하면 돼요. 그거만 하시고, 나중에 기사 시험 보러 갈 때 파이썬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어느 그 특징 있죠? 그거만 한 번만 더 읽고 가시면은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4주까지는 일단 지금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상황 봐서 하기로 했으니까 4주까지는 계속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과제물 제출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시간 수고했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